시작할게. 보세요. 전자기 유도를 할 겁니다. 내 건 또 어디 갔냐? 있을 텐데? 없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냥 짧게 집중 잘 해보자. 우리 앞에 뭐 배웠지? 이거 배웠지, 그지? 세 가지 종류 있었지, 그지? 직선 도선, 그 다음에 원형 도선, 그지?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그지? 요 세 개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뭐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지, 그지? 전류가 흐르면 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지? 네. 근데 반대로, 그 전기하고 자기는 거의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딱 멈춰 있으면 안 돼. 변하면, 세기가 변하면 전기가 만들어져. 전기가. 오케이? 이게 뭐냐면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쭉 우리가 규칙을 정리를 해봐야겠지, 그지? 볼게요.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전달이라는 소단원인데, 일단 전자기 유도가 뭐냐?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끈질긴 연구, 이건 우리 관심 없어. 뭐 12년 했든 15년 했든 상관없어. 시험에 안 나오고. 연구를 통해서 전자기 유도 실험에 성공했다. 그냥 한마디로 전기 없는 데서 전기를 만들었다. 이 뜻이야. 그지? 성공했는데, 그 전자기 유도 뭐냐? 하면 코일이 뭐니? 도선, 전선의 전선. 전선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게 솔레노이드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코일이야. 전류 안 흘러, 지금. 그냥 코일을 통과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전기 말고 자기. 한마디로 코일이 자석을 왔다 갔다 이렇게. 오케이? 자기장이 세기가 변할 때,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게 점차 달라진다 이 뜻이야. 어려운 말 아니야. 그지? 변할 때 코일에 없던 전류가 만들어져. 전류가 뭔데? 전기 에너지 표현이잖아. 그지? 수류가 뭔데? 물이 흐르는 거.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막 폭포 내려오고 하는 게 뭔데? 그거 가지고 뭐 물레방아 돌리고 할 수 있잖아. 그지? 떡 맺히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거 마찬가지야. 이게 에너지고 결국 이 에너지를 우리는 쓸 수 있지. 전자제품으로. 맞지? 쓸 수 있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전류. 왜? 없던 게 만들어졌잖아. 뭘로 유도했어? 변화하는 자기장으로 유도한 거야. 맞지? 변화하는 자기장으로 뭘 유도했다? 전류를 유도했다. 그래서 이걸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를 한다. 됐죠? 다음. 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의 어떤 기본 규칙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요. 렌츠도 사람 이름이야. 오케이? 렌츠의 법칙을 하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때 유도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고등학생 때도 어떻게 배웠냐면, 이것도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배웠어. 청개구리 법칙. 그러니까 코일 있어. 이거 솔레노이드 맞지? 코일은 솔레노이드야. 인정해? 됐지? 우리 배웠지?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N극을 이렇게 접근시켜. 그럼 어떻게 돼? 이쪽 코일 요쪽에서 N극에 가까운 쪽에서 N극의 자기장을 세게 받겠지, 그지? 점점 세게 받겠지, 그지? 그럼 뭐 하려고 하냐면 N극이 접근하면 밀어내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려고 하면 이 솔레노이드도 배웠잖아. 여기 전류가 흐르면 이것도 전자성이 된다고 했지, 그지? 자성이 되는데, 그럼 요쪽 N극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야 돼? 요 솔레노이드 중에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이 되게 흐르는 거야, 전류가. 왜? N극하고 N극이 만나야지 밀어낼 거 아니야. N극이 오는데 S극이 되면 더 달라붙겠지, 그지? 안 되겠지? 뭐라고 써? 방해하는 방향. 청개구리 법칙이야. 뭐가? 렌츠의 법칙이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오케이? 딱 이 기준만 생각하면 돼. 그러고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좀 헤매거든, 애들이. 뭘 해야 되냐면, N극이 와요.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N극이 오면 이쪽에 N극이 되면 돼. S극이 오면 이쪽에 S극이 되면 돼. 맞지? 그랬을 때 이쪽에 N극 또는 S극이 되려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지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게 좀 어색하거나 헤맬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아파도 봐야 돼. 내가 지금 막 뭔가 쇼를 하고 있는데 안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 그지? 됐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한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한 번에 일단 어색함을 좀 헤맬 거를 좀 약간 제거해야 돼. 알겠지? 자, N극이 지금 가까이 할 때 접근한다고 돼 있지, 그지? 맞지? 접근할 때는 봐봐. 여기 솔리노이드지? 여기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솔레노이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 이렇게 감겨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네 개 감기는 쪽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고 요 엄지손가락 쪽이 뭐다? N극 쪽이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감기는 게 어떻게 감기는 잘 봐야 돼. 그림을 잘 봐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봉에 봐봐. 뒤쪽에서 이렇게 감겨 있어. 맞지? 하면 앞쪽에서 감겨 있는 거하고 완전 달라. 반대, 결과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헤맨다고.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감아야 돼? 손가락을? N극이 이쪽이려면 이렇게 되고, 그지? 요렇게 감아야 된다고. 그지? 요렇게 흐른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데서 요쪽으로 흐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 물어보는 건 뭐냐면, 봐봐. 요렇게 흘러가면 이쪽에서, 요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지. 여기, 요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맞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말인지 알겠니? 여기 있는 G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지? G. G는 뭐냐면, 검유계라고 하는 겁니다. 검유계. 검유계가 뭐냐면, 이렇게 도선하고 연결해서, 그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첫 번째. 그리고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오케이? 장치인데, 그래서 눈금이 원래는 0 이렇게 가 있어. 그러다가, 봐봐. 1로 흘러. 1A로 흐르면 이쪽으로 1A. 이쪽인데 2A면 이쪽으로 2A. 이쪽으로 3A면 이쪽으로 3A. 이런 식으로 방향과 크기, 전류의 크기를 둘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거야. 왜 검유계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지? 검유계가 있는 이유가 뭐야? 검유계에서 오른쪽으로 눈금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도 전류 방향과 세기도 판단해야 돼. 세기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근데 뭘 해야 돼?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는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거를 문제로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봐. N극이 멀어질 때는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했어. 렌치 법칙은. N극이 멀어질 때 뭐 해야 돼, 그러면? N극이 나가려고 하면 가지마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땡겨야 되려면 그 가까운 쪽이 S극이 돼야지 땡길 수 있어, N극을. 맞지? N극이 멀어지면 여기 S극. N극 들어오면 여기 N극 이렇게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이쪽이 N극이면 요쪽이 S극이잖아. 맞지? 솔레노이드에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뭐야? 반대가 되지, 아까하고. 이해돼? 헷갈린다고 이거. 한번 딱 침착하게 잘 정리해야 돼. 아, 요렇게 감겨있다, 저렇게 감겨있다, 이렇다, 저렇다,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아, 유도전류 세기. 요거 당연히 알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크기 비교는 한다고. 계산은 안 하지만 크기 비교는 한다고 했지, 그지? 자, 뭐라고 돼 있어? 유도전류의 세기. 솔리노이드에 흐르는, 코일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되게 교양 있는 말이다. 멋있는 말이야, 이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밑줄 짝.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가 세다라고 돼 있지. 이런 말이야. 좀 쉽게. 너네 잘 이해 못 하잖아, 그지? 그지? 쉽게 얘기할게. 코일 여기 있어. N극 자석 있어, 그지? 이거를 천천히 접근할 때도 전류 흘러. 그리고 팍! 이렇게 접근할 때 전류 흘러. 그지? 전류 근데 세기가 달라. 어때? 빠르게 접근하면 이 코일에서 느끼는 결국은 전류라고 하는 건 코일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거든. 그지? 흐르는 거거든. 자유전자가 느끼는 뭐니? 자기장의 세기 변화가 더 크겠지. 그지? 빠르게 접근하고 빠르게 나가면. 그지? 그러면 여기서 그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 세기는 더 커진다는 거야. 다시.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전류도 세진다. 이 뜻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자석이라면, 잘 봐. 똑같은 자석이라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할 때도 전류 흐르는데, 이게 만들어진 전류가 1이라 하면, 이거 더 빨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2가 3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전류 세기가. 됐니?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자석의 세기를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방구에서 파는 N극, S극 막대 자석 있지, 그지? 한 500원 하지, 그지? 그거 사서 왔다 갔다 하면, 뚝뚝뚝 이렇게 움직여. 근데, 한 10,000원짜리 자석 있어. 뭐게? 그렇지. 네오디듐 자석. 작은데 엄청 세. 작은데 엄청 세. 똑같은 속도. 이 막대 자석하고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 얘가 느끼는 변화, 자기장 세기 변화가 더 크면 전류는 더 커진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자석의 세기 자체가 커도 커지는 거고, 또는 더 빠르면 더 커지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규칙을 딱 정리하면 돼. 다시 말할게. 자석을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센 자석, 네오디듐 자석 같은 거 이용하면 유도 전류 세기가 더 커진다. 인정? 괜찮지? 넘어갈게요. 원석이 태도 괜찮은데? 좋아. 책은 없지만 집중력은 보통 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두 코인 사이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배웠어. 뭘 배웠냐면, 코일 주변에, 정확하게 아까 뭐라고 했지? 코일을 통과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코일 주변에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쪽에 자기장 세기가 변하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운 거야. 맞지? 그 방향과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이게 일종의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지, 그지? 요즘 스마트폰 중에 무선 충전 안 되는 거 거의 없지. 이제는 거의 없지. 맞지? 무선 충전 원리라고 생각이 되고, 변압기라고 들어봤니? 혹시 변압기? 전봇대 본 적 있지? 전봇대에 회색 큰 쓰레기통 같은 거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지 않니? 그게 변압기야. 변압기가 뭐냐면, 그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야. 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쓰는 동네까지 올 때는 전압을 높여야지만 에너지 소실이 적어져. 그래서 엄청 높여서 쏴주는 거야, 일단. 전류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거 있지. 경고, 주의, 고전압, 초고전압, 매설 지역, 이런 케이블 매설 지역, 이런 거 있거든? 그건 이제 전기를 송신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고, 집에 와서 막 10,000V 이런 거 오면 우리가 피카츄도 아니고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220V 낮춰야 되지, 그지? 10,000V에서 220V 낮추려면 몇십 배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뭘 쓰냐면 이런 유도전류 현상을 써. 오케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쓴다고.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도. 내가 한마디 할 게 더 있는데 뭐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았어요. 볼게. 잘 봐. N극. 코일 요렇게 있다. 이렇게 감겨있다. 오면 이쪽에 N극, 이쪽에 있어. 맞지? 그렇게 감기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N극이 나가면 뭐야? 그 가까운데 S극이 되는 게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맞지? S극이 들어오면 뭐가 돼야 돼? 이쪽 가까운 데가. S극이 돼야 돼. 그래야지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S극이 요렇게 흐르는 거야. S극이 나가면 가지마 해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돼? 가까운 데가 N극이 돼야 돼. 그럼 이렇게 흐르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 4가지 중에 하나 아니야? N극이 들어갈 때 나갈 때, S극이 접근할 때 멀어질 때. 맞지?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전자기 유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두 코일 사이에도 전자기 유도가 된다. 일단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 이 코일에서 뭐가 생겼어? 전류가 생겼어. 그지?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실제로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우리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니? 직류 전류, 교류 전류.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직류는 뭐냐면, 전류의 흐름이 한쪽으로 쭉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직류야. 근데 교류는 되게 웃겨.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유전자가 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반복돼. 그게 교류 전류야. 근데 발전소에서는 발전기가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직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류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는 220V 컨센트에는 교류 전류가 들어옵니다. 직류 전류는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에너자이저, 백셀, 이런 건전지 있잖아요. 그지? 이게 직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에 있는 컨센트에는 교류 전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직류 전류가 흐른다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직류 전류가 흐르면. 어떤 코일에 직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안 생겨? 생각하고 말해라. 머리에서 생각하고 튀어나와야 돼. 생겨, 안 생겨? 생겨. 맞아, 생겨. 됐지? 됐지? 생겨. 근데 직류 전류가 꾸준히 흐르면 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생긴 게. 생겨먹은 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면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앞에 뭐 배웠어? 코일이 있고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세게 변한다. 변하는 거 어떻게 표현했어? N극에 접근한다, 멀어진다, S극에 접근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지? 변할 때, 자기장이 세게 변할 때 전류가 흘렀잖아, 그지? 근데 두 코일을 놔두고 이쪽은 전류 안 흐르고 이쪽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면 전기가 생겨? 안 생겨. 왜? 얘가 느끼는 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안 변하잖아, 그지? 안 생겨. 근데 웃기지? 발전소에서 만든 건 교류 전류거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전류가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한단 말이야, 전류가. 그러면 이 주변에서 만든 자기장이 뭐야?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가 됐다가 약해졌다 이럴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가만히 놔두고 한쪽에 교류 전류를 주기만 하면 얘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방향이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동이야, 이거는. 전자동.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세이프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얹어놓기만 하면 충전되잖아, 그지? 왜? 여기서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 전류가 생기는 거야. 무선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런 게. 뭔 말인지 알겠지? 뭐가 필요해? 교류 전류가 필요해. 맞지? 교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무슨 코일? 전류가 안 흐르는데 이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하는 코일이 있으면 돼. 그 코일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연결돼 있겠니? 배터리하고 연결돼서 충전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1차 코일, 2차 코일이라고 얘기해요. 1차 코일에는 뭐니? 1차 코일에는 지금 전류를 만드는 거야. 맞지? 만들어 놓아. 아까 교류 전류 흐르는 게 1차 코일이고, 여기 유도되는 게, 전류가 유도되는 게 2차 코일이야. 1차, 2차.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2차 코일의 코일, 아까 내부로 정의했잖아. 그지?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 그지? 내부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오케이? 통과하게 되고, 1차 코일에 생긴 자기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졌다, 약해졌다 하면, 자기장이, 얘가 느끼는 것도 세졌다, 약해졌다 하겠지, 그지? 자기장 세게 변했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전류가 만들어진다. 없던 게 만들어진다. 없던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유도 전류가 그럴 때 흐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류의 방향은, 뭐지? 유도 전류 방향은 이미 얘기했지. 무슨 법칙? 렌치 법칙. 다른 말로 청개구리 법칙. 그지? 예를 들어서 1차 코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게 N극인 거 알지? 들어가는 게 S극이야, 이쪽에. 이게 점점 세지면 뭐야? 이쪽이 뭐야? N극이 되는 거야. 이 화살표 나오는 게 점점 세지면 N극이 세진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약해지면 S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약해지고 하면 얘는 거기에 따라서 N극, S극, 센 N극, 센 S극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기서 유도되는 전류도 아까 얘기했잖아. 유도되는 전류 세기는 뭐라고? 기억 안 나? 밑줄 내가 교양 있는 말이라 했지.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장 변화가 자기장 세기 천천히 변하면 약하게 만들어져. 근데 팍 변하면 엄청 세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여기에서도 그 말 할 거야, 결국은. 이걸 이제 좀 다르게 단위 시간당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단위 시간이 1초거든. 1초에 자기력선,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3개에서 7개 됐으면 4개 변했지. 맞지? 1개에서 3개 됐으면 2개 변했지. 맞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한 개수가 중요해. 그래서 1개, 3개면 2개 변하면 전류가 이만큼 만들어졌다면 3개에서 7개 변하면 어떻게 돼? 전류가 4만큼 만들어진 거야. 차이가 4니까. 10,000개에서 13,000개가 됐다고 하면 3개만 변했잖아, 그지? 전류가 3만큼 만들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있는 자기장 세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 세기 변화가 중요한 거야. 변화의 크기에 비례한다. 뭐가?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가.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너네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이까지가 아주 본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예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고 정말 쉽게 엎드려 자. 피곤하면. 알겠지? 자, 두 코일 사이의 전자기 유도. 아까 설명했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자고. 첫 번째, 1차 코일이 뭐라고? 실제로 전원이 들어가는 쪽이야. 여긴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다른 쪽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거야. 맞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게 오른쪽이지 지금 이게 자기장 방향 오른쪽 맞지 그지? 오른쪽 일 때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이쪽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 1, 2, 3, 4, 5, 6, 7개지 자기각선이 그지? 근데 7개에서 10개 이렇게 되면 뭐야? 세지는 거지 그지? 자 세기가 증가하면 2차 코일에서는 어느 방향?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A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흐름 어떻게? A 방향으로 흐른다는 게 뭐야? 집중. 여기가 N극이기 때문에 N극이 더 세지는 거지. 그러면 N극을 막으려고 여기가 N극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감기는 거야. 이거 보면 앞에서 뒤로 감겼지. 이 봉에. 맞지?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이렇게 감긴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이쪽이 뭔데? 잘 봐! 이쪽이 뭔데? 봐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흐를 거야. 맞지? 그걸 따져야 된다고. 추적해 나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 방, 맞지? 이쪽 방향 맞지? A 방향 전류가 흐르고 B 방향 이쪽이다. 됐죠? 두 번째 볼게. 그 결론은 이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자기장이 이쪽에 N극이 되고 이쪽에 N극이 되지. 이게 세지면 N극이 세지면 여기 N극 되고 N극이 약해지면 여기 S극 될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청개구리 법칙이잖아. 맞지? 오케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감소하면 2차 코일에는 어떻게 된다? N극인데 10개에서 5개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N극이 약해진 거지. 그러면 N극이 약해진다는 건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다? 어떻게 된다? N극이 약해지면 N극이 약해지는 게 헷갈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극을 자석이 있다. 막대 자석이 있다면 N극을 멀리 당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가지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S극 돼야 되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S가 엉덩이 이렇게 받아 되겠지, 그지? 요렇게 감기는 거. 그러면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맞지? 그러면 요로 전류 흐르면 요렇게 나오겠네, 맞지? B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문제에서 뭘 따져야 되는지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칼라고 몇 개 안 되고 구체적으로 앞과 뒤가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다고. 좀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만 확신하고 맞출 수 있어. 알겠지? 살짝 헷갈리지.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면 괜찮아. 다시 말하자면 역학보다 훨씬 쉬워. 조금만 성실하면. 그건 확실해. 알겠지? 요번 시험은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서 아주 그 킬러 문제를 내지 않는다면 90점 넘을 수 있는 시험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등급 만들어야 돼. 알겠지? 성실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를 처음으로 배웠어. 그러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시. 아까 내가 뭐 얘기했어? 무선 충전 얘기했지, 그지? 나오지 않나? 나오지? 무선 충전. 이런 것도 전자기 유도 예시다. 볼 수 있는 거고. 한번 보자고.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에너지 전달. 여기에 의미,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전기를 만들어, 전류를. 이러고 이쪽 2차 코일에 전류를 또 만들잖아, 그지? 생각해봐. 1차 코일의 전류로 뭔가 해, 우리가?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여기, 컨센트 꽂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2차 코일 유도된 걸 사용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쪽으로 뭐 한 거야? 뭘 통해서? 자기장의 변화, 자기 에너지 변화를 통해서 이쪽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지, 그지?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차 코일에 전기 에너지 공급하면 전류가 변해서 또 자기장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다시 2차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쓰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 예시 인덕션 레인지. 집에 인덕션 있는 사람 있어요. 인덕션이 웃긴 게 안 뜨겁지? 손대도 되지, 그치? 실제로는 돼. 되지만, 왜냐면, 실제로 안 뜨거운데, 라면 끓였어. 끓이면 라면 물이 뜨거워지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열 전도돼서 좀 살짝 뜨겁긴 해. 근데 이거 자체가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 건데, 휴대전화 무슨, 길게 나와 있지만은 쉬워. 그러니까, 코일 있고 코일 있지. 핸드폰에도 코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기 꽂아야 되지, 그지? 교류 전류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에 전류 생기는 거야. 생기는데 여기 얹어 놓으면 얘하고 얘가 1차다. 1차 코일. 송신 코일이 1차고 이게 뭐야? 우리 배운 2차 코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얹어 놓으면 얘 때문에 자기장 생겨.
그지? 그럼 여기서 그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지고 배터리 저장된다고. 그 얘기야. 송신 코일, 1차 코일의 시간에 따라 세기와 방향이 변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해, 맞지? 그러고 그걸 얘가 느끼는 거야. 이 코일이, 2차 코일이, 수신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의 변화를, 방향이 변해서 느끼고 그거에 따라 유도 전류가 흐르고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저장된다. 오케이? 이런 방법이지. 간단하지? 그치? 전자기 유도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이 간단한 걸 내가 고등학생 때 다 배웠거든? 근데 그때는 무선 충전 장치가 없었어. 근데 그 이후에 나왔어. 이유가 뭐게? 모르지. 내가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전자 기계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은 이미 한 15년에서 30년 가까이 미리 돼 있어. 근데 그 제품을 출시는 안 해. 왜 그렇다고 했지? 정답. 거의 정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계별로 개발했는데 지금 이거 개발할 때 이걸 내면 중간에 개발할 때 비용 얼마나 투자했겠니, 그지? 회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야. 너네 1년 전인가 내가 그런 얘기 했지. 옷도 그 광고판으로 쓸 수 있다고. 코카콜라 광고 이렇게 흘러가는 옷이 있다고, 실제로. 그거 어디서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삼성전자의 자회사는 아닌데 협력하는 연구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 거야,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그건 언젠가 나와. 너네가, 응? 좀 장년층, 어른이 돼서 30, 30살, 40살 이렇게 되면, 옷이 꼭 색깔이 없는데 색깔을 만드는 옷, 이런 거 나온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자, 인덕션 레인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좀 신기한데 되게 빨리 끓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되게 빨리 끓고 위험은 덜한 거지. 인덕션 레인지 안에 코일이 있고 여기 이 레인지 안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얘가 만드는 거야. 이 금속 용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냄비라고 할까? 그지? 냄비. 이 냄비는 특수한 냄비여야 돼. 왜? 일단 유도되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냄비여야 돼. 냄비 자체가. 오케이? 그 금속 자체가. 냄비를 만드는 금속 자체가 그래야 돼. 그리고 이 냄비는 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도 저항이 꽤 커야 돼. 저항이 뭔지 알지? 전류가 흐르는 거 막는 거야. 그지? 저항체가 있으면 저항이 어느 정도로 작동할 수 있냐면 전류가 흐르면 세게 막으면 이제 마찰 엄청 생기지, 그지? 그 열 에너지가 반짝 빛을 비출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백열전구잖아. 백열전구. 동그란 꼬마 전구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전류 흐르면 빛도 나와. 그거 만지면 돼, 안 돼, 그거? 백열전구. 바로 화상이 있습니다. 바로 화상이고. 엄청 뜨거운 거야, 그거. 오케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 인덕션에는 열이 전달된 건 아니야. 맞지? 전기 에너지가 전달된 거야. 그게 뭘로 바뀐 거야? 이 용기에 전류가 흐를 때 저항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냄비는 비쌀까, 안 비쌀까? 상대적으로는 비싸. 그래서 이런 냄비는 다이소에 거의 없어. 알겠지? 다이소에 있다고 하면, 다이소에서는 하나당 막 5,000원, 10,000원 하면 비싼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돼야지만 기본적인 조그만 냄비가 있을 거야, 아마도. 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이소에는 있긴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인덕션 전용 냄비,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두라고. 인덕션과 가스레인지 겸용 냄비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인덕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냄비가 뺑글뺑글하게 생기지 않아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스크래치 무늬 같은 게 바닥이나 안쪽에 있을 수 있어. 이 뭐냐면, 이게 뺑글뺑글 완전 도선 도는 것, 그런 걸 연상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평해도 전류를 흘러요. 돌아요. 평평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주제가 돼버립니다.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통신 또는 이제 뭐 신호 전달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통신이 아니라도 신호 전달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 코일에 입력된 전기 신호가 변하면 전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고 다른 코일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잘 찬찬히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리 배운 거야, 지금. 다시 볼게. 한 코일의 전기 신호가 변해. 그러면 전류 변화에 의해 전기 신호가 전류 변화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에 의해서 전류 변하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겠지. 자기장이 변해서 그 나머지 다른 코일에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그걸 느끼면 이 나머지 코일에서 전자의 유도가 일어나고 다시 전기 신호 그걸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 됐니? 자, 이거를 이렇게 할게. 이거 일단 알아둡니다. RFID 따라해보세요. 감기 환자 따라해보세요. RFID 해야지. RFID 이게 뭐냐? 너네 갖고 있을걸? 버스카드 갖고 있지? 귀공자구나. 그러면 운전사에 있는 차가 있는 거야, 집에? 그건 아니야. 뚜벅이야. 따릉이야, 따릉이. 그렇구나. 너 자전거 타더만. 그지? 아주 먼 거리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갖고 오니까. 버스카드 알지? 딱 되면 띠릭 한 거, 그지? 보통 뭐 웃기려고 그냥 이런 것도 하잖아. IQ 좋은 줄 보자. 띠릭! 이런 식으로. 머리에도 해보고. 그거는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 아파트 살면, 아파트 요즘에, 그지? 키. 띠릭! 하지? 그지? 그거 다 RFID. 의 기술이야. 방금 내가 설명했던 이 방법이야. 이 방법. 자,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버스 카드나 키 있지? 키 안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회로가 있는 거야. 그 회로에 자기장이 접근하면, 그러니까 변하는 거지, 한마디로. 변하면 특정 그 전류가 생기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4호하고 1003호는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 회로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로 안에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걸 띠릭하면 그게 구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접근하면서 자기장 변하면 얘가 만드는 또 자기장 생기지, 그지? 그러면 이 맞은편에 이제 인식판 있잖아, 그지? 무슨 말, 버스에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문 앞에 붙어 있는 판 있지, 그지? 판에서 그 자기장 변화를 또 신호로 바꾼다고 했어. 봐. 다시 전자기 유도에서 다시 전기 신호를 변화시킨다고 했지, 그지? 얘가 신호를 주고 있고, 내가 이거 접근시키면 여기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특정 자기장이 세기나 방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신호가 될 거야. 이 신호 때문에 얘가 다시 느끼는 거야, 그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게 자기가 열어줘야 된다 또는 인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지해서 이제 그거 이제 프로세싱,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걸.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띠릭 했을 때, 띠릭은 학생이잖아. 띠릭은 어른이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 어른도 다 신호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야, 칩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거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원래 있는 장치를 활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면 NFC. 아마 들어봤을걸? NFC. 뭐 결제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지? 핸드폰으로, 그지? 핸드폰에 뭐 아까 뭐 했다고 했어? 무선 충전 코일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런 걸 활용하는 거야,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두 기기 코일, 무선 전기 코일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NFC가 되는 핸드폰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 아마도 무선 충전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사이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핸드폰은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요 코일에 가는 정보를 우리가 화면에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바꾸면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버스 카드는 바꿀 수는 없지, 그지? 이미 칩에 딱 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지? 근데 바꿀 수가 있는 거야. NFC가 더 스마트한 무선 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보다 RFID는 정해져 있는 정보고, NFC는 유동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지. 근데 얘 둘 다 근본 원리는 뭐다? 전자기 유도다, 이 뜻이야. 오케이? 전자기 유도로 신호를 바꾼다.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센서, 물체의 운동이나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로 활용해서 전기 기타나 금속 탐지기나 도난 방지기 같은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 열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코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거리라고 할까? 위치가 바뀌면서 그 자기장 세게 변하면 띠릭! 그래서 이제 도난 방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신호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전기 기타는 어떻게 하겠니? 전기 기타라고 하는 게 이거야. 기타 줄 있지? 땡 하면 뭐야? 이쪽이 양끝이 떨리지, 그지? 떨리면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지, 그지? 위치가 바뀌는 게 여기 이제 자석이 있고 하다고 하면 이게 바뀌면 이게 이 전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고 자석에 이게 자성체, 전류 흐를 수 있는 또 자성체인 기타 줄이 자기화되고, 그지? 자석이 되고, 그래서 기타 줄이 진동하면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장성이 변하고, 더 세게 칠 때하고 약하게 칠 때도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빠르게 또는 강하게, 왔다 갔다 하면 더 큰 전류 만들어진다며, 유도줄. 맞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 탕직이 뭔지 알지? 여기 근처에 말리포 해수욕장 있죠. 그지? 그지? 천리포, 말리포 있지, 그지? 그런데 가서 꼭 유튜버 중에 그런 놈들이 있던데, 백사장 같은 데 가서, 띠띠띠띠띠, 뭐지? 아이씨, 병뚜껑이네. 10원이다. 옛날 10원이다. 뭐, 이렇게 찾는 놈이 있거든. 분명히 있어요. 뭔지 알지, 그지? 나도 몇 번 이제, 나오더라고,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그런 게. 금속 탕지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계에 뭐가 있는 거야? 코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계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보조 배터리든 저장 배터리든 아니면 건전지든 들어가야 돼. 코일에 전류를 흘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금속은 뭐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게 금속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뭐야? 어디 금속이 파묻혀 있으면 그 금속이 느끼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금속에서 자기장이 변화를 느끼면 어떻게 하지? 그 금속에 전류가 생기는 거야. 금속도 전류가 생기면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금속 탕지기는 지가 자기장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금속이 자기장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걸 느끼는 거지. 그 자기장의 변화를 느낀다고. 근데 이게 금속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기장을 만들거나 강한 또는 어떤 특색이 있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냐면 띠띠띠 뭐 이러면 이거는 10원짜리 같은데 네네 뭐 이러면 또 요 벨트인가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지? 그걸 못 맞추지, 그지? 그렇지, 그지? 근데 특색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금속 탕지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 기타줄 이게 땡 하면 이 자석이 있잖아, 이미. 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뭐가 돼? 강자성체니까 얘가 이제 자화되는 거고 이걸 이제 코일이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신호가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했던 RFID는 많이 쓴다고, 그지? 버스 카드도 쓰고 대문 하이패스도 씁니다. 하이패스 뭔지 알지, 이제? 고속도로 갈 때 이제 자동 전자 요금 수납 장치를 하이패스라고 하지, 그지? 이런 데도 많이 쓰고 있다. 음식물 종량제 이런 건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요즘에 이제 음식물 넣을 때도 이게 키 돼야 돼요. 그럼 문 열리고 그럼 넣고 얼마 넣었다 뭐 이런 거 나오지, 그지? 그런 것도 다 RFID. 엄청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전자기 유도가 현대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지. 과학이나 우리 살아가는 데서 기술이나 경제, 문화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무선 충전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지? 달라졌다. 그지? 그 다음에 통신망 없이 전자기기끼리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아이폰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에어드랍. 맞지? 에어드랍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뭐라고 하지, 이거? 갑자기 까먹었다. 너 삼성폰인데. 까먹었다. 좀 이따 볼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얘하고 얘 사이 바로 그냥 신호 전달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방법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이나 변화를 그럼 아까 문 열리는 거, 도난 방지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홍수 감지기 뭐 이런 것도 다 요즘에는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자, 이거 읽어볼 거리야, 그지?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대표적으로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1차, 2차 코일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지?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 좀 이따가 한 20분 정도 후에 한번 몇 문제라도 좀 볼게요, 같이. 오케이? 잠깐 쉬어도 되고,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세요. 오케이? 질문할 거 좀 찾아봐.